다시 끊었고 우디 배당 떨어졌네. 갑시다. 첫 번째 경기 레체 대 우디네세. 페젤라, 뭐 폰그라지치, 모세 데울로페우. 오늘 석세스도 빠집니다. 그렇지, 폰그라지치. 레체 같은 경우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공격적인 뭐 콜롬보나 이런 애들 좀 복귀해가지고 전방 이제 시세 이런 애들이 좀 많이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콜롬보가 돌아오면 조금 더 나은 옵션이 분명히 생긴 부분은 있어 보이고, 우디 같은 경우 최근에 석세스의 폼이 나쁘지 않았었는데 상대를 휘저어주는 역할인데 베토가 이제 받고 석세스가 전방에서 휘저어주는 그런 역할에 있어서 오늘 석세스가 빠진다면은 전방에 베토가 조금은, 물론 윙백 자원들이 어느 정도 우디네스 윙백에 이제 뭐 다음 시즌 토트넘으로 떠나는 그 누구야 우도지에나 이런 애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한 옵션 하나 정도는 주는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레체가 어쨌든 간에 기억나시죠? 레체 그때 이 경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이때 제가 두 골 진짜 슈팅 4개밖에 없어 이날. 레체가 슈팅 4개 중에 이제 거의 중앙선 한 10m 넘어가지고 제 땅볼 슛 때리는 게 들어갔거든요. 그거 라이브 이때는 제가 일요일 경기였던 거 기억하는데 같이 봤었던 걸로 기억해요. 7시 경기인가 8시 경기인가 그래가지고 같이 봤었는데 말도 안 되는 슛이 들어가는 거의 주작급 슛, 거의 중앙선 좀 넘어가지고 땅볼 슛을 발견했는데 그게 들어갔어. 심지어 슛도 강하지도 않았는데 주작처럼 어떻게 저게 들어가지 싶었는데 이 이후로 역시 뽀록이 터지면 안 좋은 흐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저때 승리 이후로 지금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8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 저때 두 골에 모든 기운을 쏟았는지 8경기 두 골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그 두 골이 최근 홈 경기 산프도리아와 나폴리전에 터졌다라는 부분. 어쨌든 오늘 이 경기는 레츠 홈 경기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좀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고, 어쨌든 레체가 최근에 산프도리아를 제외하고는 조금 까다로운 팀들을 많이 만났던 것도 사실이에요. 뭐 인터밀란이나 뭐 사소울로 토리노, 뭐 피오렌티나, AC밀란, 나폴리, 뭐 엠폴리 원정도 솔직히 뭐 레체가 가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곳인데 어쨌든 1대0으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부분인데, 일단은 요 두 팀이 다른 걸 떠나서 일정이 빡세요. 지금 셀이 이 두 팀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일정이 빡세. 주중 경기 뭐 프리미어리그도 수요일 뭐 화요일만 다 경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주말 경기 또 있고, 얘네도 지금 23일이죠. 지난 주말에 경기하고, 물론 이게 거의 주말 경기로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만 금요일 오늘 경기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경기가 있어요. 화요일 수요일 막 이때. 그리고 그 주 주말에 또 경기 있고. 그러니까 지금이 약간 좀 일정상으로 좀 빡센 타이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히 우디네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후반전에 교체 카드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일정이 빡세기 때문에. 다음 주 주중에 또 홈에서 경기 있고 주말에 또 홈 경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원정 경기인 부분과 또 우디네세 같은 경우 지금 걸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아. 걸린 게 없어. 이게 좀 까다로운 경기인 게, 우디는 뭐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어요. 뭐 그나마 좀 뭐 올라간다 하면은 지금 8위부터 12, 13위까지가 승점 차이가 4점밖에 안 나요. 8위부터 13위. 그러니까 총 6개 팀이 승점이 4점밖에 안 나기 때문에 뭐 요 안에서 순위 싸움이 뭐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지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사실상 뭐 유럽 대항전은 갈 순위도 아니고 또 강등권에 갈 순위도 아닌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동기부여적으로는 분명히 조금은 처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일단은 보여지고, 레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레체가 이렇게까지 처져 있진 않았었는데 8경기 연속 승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엘라스 베로나가 최근에 좀 반등을 이뤄냈죠. 그러면서 강등권과 승점 차가 2점 차.
물론 상프도리아 크레모네스는 제껴두더라도 베로나랑 스페치아 그리고 레체, 엠폴리, 살레르니 여기까지 지금 좀 유력한 후보는 레체, 스페치아, 엘라스 오늘 두 팀이나 있어요. 좀 밀어주는 흐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우디네세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탄탄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레체 같은 경우 그래도 최근 경기에 있어서 AC 밀란전도 사실 득점에 좀 근접한 장면들이 몇몇 장면이 있었는데 좀 매냥 키퍼 여러분들 알잖아. 나폴리 좀 봤잖아. 매냥 가는 거. 매냥 키퍼에 막혀가지고 득점에 실패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경기 레체가 득점할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나폴리전에 끊어 득점했고 산푸전 득점했고 직전 경기 AC 밀란전 매냥에 막혀서 득점을 못했을 뿐이지 한 골 정도는 기록할 만큼의 경기력은 보여줬었다. 그러니까 약간은 조금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이제 살짝은 좀 더 올라오는 흐름 속에 지금 빡빡한 일정의 우디 정도다? 이러면 할만해요 이 경기는. 국내 같은 경우 지금 우디가 상당히 많이 몰렸는데 뭐 이렇게까지 몰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무승부도 근데 좀 많이 찍긴 했네요. 무승부 좀 가능성 있고 이 역배를 찍기에는 사실 이게 레체가 못하긴 합니다만 강등권의 위치에 있고 최근 경기로만 따졌을 때는 경기력이 막 엄청나게 안 좋진 않거든요. 상대도 강팀이기도 했고 산프도리아전에는 이제 좀 운이 안 따르면서 찬스는 많았는데 운이 안 따랐어요. 골대도 맞았었나? 막 키퍼가 슈퍼 세이브 됐던 것 같고 제 기억에. 그러면서 이제 했지 조금 올라오는 흐름에 있어서 지금 동기부여가 좀 떨어져 있는 우디네세에다가 지금 다음 주 수요일이나 주말 뭐 주중 경기도 막 이렇게 껴있다 이런 경기들은 저는 눈에 보이는 보다는 강등버프 특히 다 홈이잖아요. 믿어주는 게 맞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렌 쪽에 아마 이 경기가 그냥 딱 보면은 프렌의 접근이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우디도 어쨌든 간에 지금 석세스까지 빠져있다라면 전방에 베토가 좀 고생할 만한 그림이 어느 정도 있어 보이거든요. 레체 입장에 상당히 거친 경기 이런 경기 나오면 우디가 굳이 그거를 세리에 애들 멘탈 특성상 그거를 굳이 씨발 한판 붙자 이러고 싸우기보다는 야 왜 그래 그렇게까지 좀 세게 하지 마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가다 보면은 결국 레츠가 승점 가져가는 그림으로 봅니다 저는. 다만 마인의 가능성은 좀 여전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무승부의무 쪽의 접근이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연님이랑 자자는 형님 감사드립니다. 네 드립니다. 두 번째 홈대 도르트문트 필립 포스터 슐로터백 매니에 빠져 있는데 이 경기는 일단 거슬리는 부분은 배당이 시발 1.36은 좀 너무 낮지 않나. 아니 그래도 아닌가?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지금 우승 경쟁을 함에 있어서 보험 원정이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보험이 원정에서 개똥일 뿐이지 홈에서는 이제 공격력이 좀 괜찮으면서 도르트문트도 원정에 수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구간에 있어서 1.36은 좀 선 넘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경기를 제 생각에 지금 보험 수비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화력이 지금 빵빵 터지고 있고 공격 자원들도 사실 리그 중간에 이제 막 무코코라든가 또 누구야 아데에미 뭐 이런 선수들의 부상 아웃이 중간중간 있으면서 조금은 오락가락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공격 누가 나와도 무코코 뭐 말렌 아데에미 뭐 알레 뭐 모데스테 제외하고는 누가 나와도 지금 다 믿을 만한 사이즈에서 화력전으로 간다면은 굳이 다르게 생각할 만한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도르트문트가 가져갈 수 있는 경기로 그래도 확률상 높다라고 보고요. 조금 불쾌한 부분은 배당이 좀 너무 짜다. 1.36은 원정 돌문 치고는 솔직히 좀 선 넘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승리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 두 팀의 맞대결에서 어느 바나 찍는다 하면은 3점으로 줘도 저는 언더는 못 가는 경기다라고 생각합니다. 3.5바. 양팀 다 수비적인 불안함이 있고 좀 난타전 그림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2.5는 제가 볼 때 무조건 오바 같고 3.5가 되냐 마냐 싸움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도르트문트의 지금 공격 자원들이나 뭐 니코 셜로트백의 수비 쪽에 빠진 부분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보험도 어쨌든 미드필더 쪽에 필립 포스터 빠져 있고 활약전으로 간다면은 돌문이 크게만 꿀릴 건 없다. 다만 원정 돌문 가끔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 메리트가 크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정도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스페치아 대 몬차. 홀름 말디니 아들 빠졌고 주루코프스키 사이드 쪽에 은졸라. 여러분들 제가 스페치아 경기는 자주 많이 말씀드렸죠. 은졸라 빠지면 못 가요. 이거 몬차가 어쨌든 2.371 정도의 배당을 받았다 하면은 뭐 무승배무보다는 그냥 승무로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뭐 분석할 거 없어요. 은졸라 빠지면 안 간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은졸라 같은 경우 스페치아 득점 지분의 한 체감 상황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선수예요. 그냥 아예 북박이 주전이고 공격 쪽에 그냥 핵심 오브 핵심이에요. 제일 중요한 선수. 다른 선수들에 있어서 득점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얘 없으면 거의 골에 많이 들어가야 한 골.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두 골 넣을 때도 있긴 있어요. 막 PK 나오고 막 우당탕 골 나오고 자책골 나오면은 그 외의 경우에서는 한 골 이상의 기대치가 아니 두 골 이상의 기대치는 없다. 무득점 아니면 한 골이다. 근데 오늘 몬차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부상자도 특별히 없는 상황 속에서 몬차가 한 골 이상은 뭐 넣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1대1 무 제외하고는 뭐 승 아닌 무다. 어쨌든 이렇게 보고 언어바는 언더. 저는 1대1 무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좀 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언더까지. 은졸라가 강팀하고 할 때 여러분들 몇 번 매겼어요. 저번에도 어디야 피오렌티나랑 할 때도 은졸라가 넣었을걸? 1대1 무승부. 이때도 피오가 좀 많이 몰렸었던 것 같은데 이때도 은졸라가 넣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오사 대 소시. 앞대 사이드 공격 쪽에 상당히 젊고 잘하는 자원이죠. 오늘 출전 정지로 빠지고 브라사나치랑 뭐 가르시아 수비 쪽에 어쨌든 오사수나도 지금 누수가 있는 타이밍인데 이게 어쨌든 근데 그 소시에다드가 결코 쉽게 갈 수 없는 경기인 게 제가 직전 경기 오사수나랑 카디스 경기 분석 때 이때 라방 했었나? 했었죠 이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때 말씀드리기로 오사수나 로테이션 돌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스타팅 라인업에 70% 이상 로테이션 돌려서 오사가 이때. 근데 이긴 이겼어 어떻게? 강골 싸움으로 가면은 뭐 승산이 있긴 있었는데 그거 딱 하나 경우에 있었는데 카디스가 골 찬스 다 놓쳐가지고 오사가 1대0 이겼던 무가 나왔어야 되는 경기인데 어쨌든 뭐 승리를 거뒀어요 오사가. 풀 로테이션 속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오늘 홈 경기 주전 라인업이 가동이 된다면은 지금 같은 역시나 빡빡한 일정이죠. 지금 라리가 쪽도 22일에 있었고 25일 그 다음에 28일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있는 속에서 이런 로테이션이 돌아갔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원정 연전 베티스 오사 원정 연전을 이어가는 소시에다드 입장에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스페치아 강등버프 은졸라가 없잖아. 은졸라가 없잖아요. 뭐 강등버프를 할 수도 있겠죠. 그 수비로 몬차의 공격을 잘 저지하면서 1대0 승리나 뭐 이런 강등버프 할 수 있는데 은졸라가 없으면 저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득점 지분의 50%가 날라갔다니까. 소시가 아니 스페치아 가뜩이나 수비는 막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은데 공격이 안 되는 팀인데 거기에 은졸라까지 없으면 사실 기대치가 많이 떨어져요. 경기 하는 거 보면 답도 없어. 은졸라가 넣는 골들도 그냥 걔가 골을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존나 잘해요 그냥. 야 이걸 넣어 하는 것들을 진짜 많이 넣었어 은졸라가. 그 스페셜 공격이 답이 없는데 은졸라가 그런 걸 많이 넣었기 때문에 빠졌을 때 사실 기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확률적으로 그냥 몬차 승부 찍는 게 맞다. 강등 목표 레체 봤잖아. 레체도 이기고 스페치아도 이겨. 강등 버프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됐을 때 그 버프를 기대하는 거지. 저렇게 지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새끼가 나가는데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모해요. 차라리 레체 쪽에 강등 버프를 기대하고 가는 게 맞지. 저는 물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등버프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걸 맹신하면 안 돼. 어쨌든 계속 이어가면은 개인적으로는 승패로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땐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오사수나 원정이 특히나 로테이션까지 돌아갔기 때문에 오사 애들은 좀 펄펄 쌩쌩하단 말이야. 소시다드는 후반기 들어가지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세룰로스라든가 이런 애들이 찬스를 많이 놓쳐요. 왜 이렇게 갑자기 후반기 안 좋지? 그러니까 한 10월, 11월 막 이때 월드컵 전에나 뭐 월드컵 끝나고 직후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한 2월 넘어오면서부터 뭐 쿠보도 약간 좀 죽었고, 죽기보다는 좀 골이 안 들어가고 이상하게 셀룰로스 마찬가지고 오야르자발 선발 횟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공격 효율이 줄었고요. 그런 부분에 소시에다드가 후반기 득점 페이스가 지난 시즌의 소시가 그랬거든요. 골이 안 터졌어요. 경기는 주도하는데 골이 안 터져가지고 맨날 그냥 홈에서 언더 확률이 제 기억에 90%인가 90%가 언더였어 홈에서 작년에. 그런 페이스가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뚫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정도 빡빡하고 선수들도 물론 뎁스가 얇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좀 소시는 뭐 다비드 실바나 이런 나이 든 애들이 또 핵심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로테이션이 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오사의 또 레알 마드리드전 결승이 다다음 경기예요. 오늘 딱 제대로 그거 뭐랄까 전초전 치르고 바르셀로나전 2군 던지면서 그냥 경기 던지고 그 다음에 레알전이란 말이야. 오늘만큼은 특히나 수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싸워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저는 뭐 프렌을 찍겠는데 이게 상대전적은 사실 소시에다드가 압도적이에요. 최근에 특히 최근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최근 14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 맞대결 5무 9승 5무예요. 소시가 최근 14경기 9승 5무. 물론 과거로 가면 엇비슷한데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저는 언더만 언더만 보겠습니다. 언더만 언더만 보고 넘어갈게요. 발렌시아 빌바오 패배 어디지 그게? 아 소시 말씀하시는 건가? 근데 빌바오 원정은 빡세요. 빌바오 원정은 빡세. 마요르카 원정도 좀 빡세. 좀 빡센 데에서 소시가 못했는데 근데 오사 원정도 빡세긴 해요. 그래서 나 승패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이 경기는 승패론 지금 잘 모르겠고 마지막 스트라스부르 대 리옹 은얌시 델라인 시소코 타글리아 피코 사이드백에 이 경기도 강등권 경기입니다. 일단은 배당 자체는 여러분들 배트맨 배당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해외 배당이 스트라스 쪽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거 뭐 무승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 역배가 빠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리옹 정배가 엄청 오르고 보통 정배가 오를 땐 무승부도 같이 빠지거나 이러는데 지금 무승부 배당 거의 그대로예요. 역배가 싹 다 빠졌어. 어쨌든 강등 버프에다가 지금 리옹 같은 경우 사실 유럽 대항전에 대한 꿈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가능하기는 해요. 순위적으로 봤을 때 5위인 릴과 승점 차 6점 차이 6점 차이기 때문에 뭐 산술적으로 지금 남은 6경기 일정 속에서는 충분히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이 경기는 조금 쉽진 않은데 요 리그안 같은 경우 사실 일정에 대한 부분은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뭐 지금 세리에나 아까 봤던 라리가 같은 경우 지금 빡센데 리그안은 오늘 경기 한다면 5월 7일에 경기 있어요. 한 10며칠 쉬어. 10며칠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 쉬는 거죠. 일주일 간격 경기.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 오늘은 이거 금요일 좀 일찍 하는 거니까. 얘들은 이제 일요일 경기니까 비교적 더 많이 쉬는 거긴 한데 어쨌든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체력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이번에 주중 경기가 있었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뭐 문제까지 될 건 없고요. 주중 경기 아니지 참 주말 경기지. 문제가 될 건 없는데 어쨌든 스트라스부르가 후반기 들어서 직전 경기 랭스전 2대0 승리나 뭐 홈에서도 아작시오 잡아냈고 사실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아요. 그때부터야. 그때 마르세유 2대2 무승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때 우리 중승분과 승분과 갔었는데 퇴장당했는데 마르세유가 2대0으로 이기다가 90분에 2골 먹고 2대2 못 띄운 거. 이때 이후로 좀 괜찮아요. 스트라스부르가 진짜 만만치 않아. 강팀 원정이나 강팀과의 맞대결에 있어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밀려서 이제 실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뒷심이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능력이 지금 좋단 말이에요. 특히나 모나코 원정에서도 제 기억에 이게 한 두 골 차인가 3대 1인가 점수차가 벌어졌는데도 스트라스가 다 따라잡았어. 마지막에 모나코가 간신히 넣어가지고 4대 3으로 간신히 이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지금 스트라스 같은 경우 사실 전력이 원래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감독이 병신이고 그 압박의 밸런스를 못 잡아가지고 그 전반기부터 그걸 못 잡아가지고 수비가 박살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어쨌든 후반기에 계속해서 승리나 뭐 지더라도 한 골차 뭐 상당히 잘 비비고 있는 모습이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3연승으로 유럽 대항전의 꿈을 키우긴 했습니다만 직전 경기 마르세유한테 여지없이 뭐 당연히 뭐 못 이기는 거긴 합니다만 무너졌었죠. 뭐 이랬던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오늘 경기 제가 볼 때는 리옹 쪽으로 뭐 크게 볼만한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 경기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리옹 승이랑 무승부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찍었는데 저는 이 경기는 프렌 보겠습니다. 프렌 정배 찍을 만한 경기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라스 프렌 지금의 리옹의 원정 그리고 홈 스트라스맨은 이거는 내용적으로도 별로 꿀릴 사이즈가 없다. 그냥 박빙의 경기 속에서 지금의 스트라스 강등 버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스트라스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라스 강등 당할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브레스트 아니면은 옥세르, 난트랑 스트라스는 올라가고 브레스트 아니면 옥세르인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좀 흐름을 봤을 때는 옥세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스트라스 프렌 쪽으로 아시겠죠? 레명 어서 오시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질문해 주시고. 야 오늘 분석 다시 보기를 안 끊었구나.